20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 소비 악화에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주를 이어가면서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했고 이러한 미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가 한 달여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후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에 근접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대형주로의 쏠림이 심화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2차전 지주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코스닥은 오후 들어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방산 수출 기대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대형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K푸드와 K뷰티 열풍에 급등세를 이어온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었고 중국 증시는 당국의 증시개혁 소식에도 영향 제한적이었으며 반면 미국, 유럽과의 갈등과 경기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의 대체로 하락했는데 BOE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영국 증시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미증시 휴장 영향과 중국의 LPR 금리 결정 그리고 BOE 통화정책 회의를 대기하면서 국내 증시는 관망 심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 불안과 유럽 정치적 이슈 또한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요인이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양호한 흐름이 기대됩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쏠림 심화로 연고점을 경신했고 코스닥 대비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2,800선 돌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채권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크팀 임재균입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09%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지표도 기준보다 하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의 5월 민간 소비 부분은 조금 다소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65.6포인트로 둔화되면서 민간 소비에 대한 둔화가 나타난 가운데 소매 판매도 부진하면서 미국의 견고한 경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은 저희는 연초에 예상보다 견고했던 지표를 봤던 것에 대한 관성과 6월 FOMC 직후 스탠스를 바꾸기 어렵다라고 어려운 점들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이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5월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 물가가 둔화된 가운데 민간 소비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9월 인하와 연내 두 차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상당 부분 내려온 것은 부담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지표가 다소 부진한 점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높아질 수 있는 점에서 단기간 금리의 반등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인들은 이제 올해 내내 한국 채권의 비중을 좀 가볍게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선물은 일정 부분 포지션 채워진 만큼 외국인들은 3년 선물은 더 10년 선물 같은 경우 매수는 약해질 수 있지만은 3년은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에 BM 플레이를 하는 운용 자금들도 듀레이션을 늘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간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기 자금의 시장도 금리도 안정적인데요. 1일월 레포 금리는 3.5%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레포 잔고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금리가 상당 부분 내려온 상황에서 레포 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레포 펀드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09%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과 4월 발표치도 기존 대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민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FOMC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둔화된 가운데 민간 소비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9월 FOMC에서 인하 및 연내 두 차례 인하 기대를 한번 시장에서는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금리가 내려온 부분은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금리의 반등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임재균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희정입니다. 체코 원전 진행 상황 업데이트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 언론에 따르면 6월 중순 CEG 체코 전력공사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 후보인 한수원과 EDF의 제안을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선호업체를 선정해서 체코 정부에 전달을 완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25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9년부터 원전 건설을 시작해서 39년에 원전의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규모가 2기에서 4기 규모인데요. 우선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 계약에 들어가 있고 이후 몇 년 내에 테멜린에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과 EDF,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지금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한수원에 대한 선호도가 현지에서는 약간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의 수주 성공은 그 자체로도 이제 이런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출 이력이 추가되면서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트리키와 같이 유럽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국가들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원전 규모는 전력 수요 증가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 필요성 확대 등에 힘입어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남아공이나 영국, UAE, 사우디와 같은 시장에도 추가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을 때 기대되는 가장 큰 수혜주로는 한전 기술과 한전 KB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 기술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전과 원자로의 설계를 담당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되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국내 및 원전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설이 끝나가면서 대부분 축소가 되었던 수주 잔고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 한전 기술은 관련 설계 부문에서 1.1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의 신규 원전 입찰 후보로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EDF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였는데요. 만약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에 늘어나는 신규 원전 입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신규 원전 수주의 최대 수혜주로 한전 기술과 한전 KPS를 제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DI 업데이트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태우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몰캐팅 권태우입니다.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스터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주요 이유는 제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제거함으로써 결국 생산 소율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고객사의 생산 효율화 전략과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DI의 경우에는 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를 포트폴리오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엔 IDM의 검사 니즈가 확대될수록 매출과 이익 성장세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DDR5용 관련돼서도 결국 수주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 DDR5 메모리가 상용화됐음에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범용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신규 장비 도입을 늦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비들은 결국 DDR4용 전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제 범용 DRAM 수요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M16, 그다음에 청규 신규 팹,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용인 클러스터까지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증하듯 작년 4분기 지난 10월 368억 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DI의 DDR5 관련 장비가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DI는 6월 5일 날 200억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금은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로 대여가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HBM 및 그다음에 DDR5 검사 장비의 생산 시설 확장, 또한 이제 원자재 구입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전방 AI 업체들의 GPU 신제품 출시가 일정이 빨라지면서 결국 IDM의 장비가 결국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동사는 현재 장비 업그레이드를 집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DDR4용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에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갈수록 테스터의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함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제거함으로써 제품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DI는 올해 약 102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593억 원 정도 큰 폭의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DDR5 웨이퍼 테스터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에 공시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EB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자금을 통해서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의 대회를 통해서 HBM 및 DDR5 검사 장비의 생산 시설 확충, 그리고 연구 개발 강화, 원자재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DI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